손자병법 시대를 초월한 전략의 지혜. 손자병법의 매혹적인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전략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구절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승리다라는 문장은 정말이지 강렬하죠.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전쟁터를 넘어 삶의 모든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샘솟지 않나요? 손자병법은 단순히 군사 전략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리더십, 심지어 일상 속 갈등 해결까지 통찰을 주는 보석 같은 책이에요. 자, 그럼 이 책의 매력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손자병법의 줄거리 전략의 예술을 풀어보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된 짧지만 강렬한 책이에요. 각 편은 전쟁의 특정 주제를 다루면서도 전략적 사고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풀어냅니다. 그냥 이론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개편 전쟁은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된다. 첫 번째 편인 개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손자는 군대의 크기나 무기의 힘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리더의 판단력, 병사들의 사기,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심지어 날씨와 지형까지 고려해야 한대요. 예를 들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쳐요. 새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바로 손자의 개편 정신이죠. 춘추시대의 제나라가 초나라를 상대할 때 전투력을 키우기보다 외교와 정보전을 통해 초나라의 약점을 파악한 사례가 이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작전 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여기서 손자는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피하고 외교나 심리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자는 적의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보급로를 끊어 전투 없이 항복을 유도하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월나라가 오나라를 상대로 약한 척 연기하며 방심을 유도한 뒤 기습으로 승리한 사례가 딱 이거죠. 현대에서도 비슷한 예가 많아요. 한 기업이 경쟁사와 직접 가격 전쟁을 벌이기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고객 충성도를 높여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 바로 손자의 방식이에요. 모공편 약점을 노려라. 모공편에서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집중 공략하라는 전략을 다룹니다. 손자는 물과 같이 흐르라고 했어요.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적군이 방어의 허술한 지역을 찾아 집중 공격하거나 사기가 떨어진 순간을 노리는 식이에요. 비즈니스에서도 비슷해요. 애플이 삼성의 특정 스마트폰 기능의 약점을 파악하고 더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으로 차별화한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손자의 모공 전략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거예요. 허실허실 편 속임수의 미학. 이 편은 정말 흥미로워요. 손자는 적을 속이기 위해 허와 실을 조화롭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강한 척 약해 보이거나 약한 척 강해 보이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춘추시대 오나라가 월나라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병사들을 약하게 보이도록 연출한 뒤 기습 공격으로 승리한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 전략은 오늘날 협상에서도 유용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에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던져 협상. 주도권을 잡는 건 손자의 허실 전략과 통하는 부분이죠. 군쟁 편 속도와 기동성의 힘. 군쟁편에서는 전쟁에서 속도와 기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요. 손자는 병사는 신속함을 귀히 여긴다고 했죠. 빠른 결단과 실행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전격전 블리츠크리그를 생각해보세요. 빠른 기동성과 집중 공격으로 적을 압도한 전략은 손자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기존 대기업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혁신을 주도한 사례가 딱 이에요. 용간 편 정보전의 중요성. 손자는 정보 수집, 즉 스파이를 활용한 첩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적의 계획과 약점을 미리 알아야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현대적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이 바로 이용간 편의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구매 패턴을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손자의 정보전과 맥락이 같죠. 손자병법은 이렇게 각 편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의 모든 측면을 다루면서도 단순히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갈등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쟁터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손자의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지 깨닫게 돼요. 손자병법의 핵심 메시지, 삶에 적용되는 지혜. 자, 이제 손자병법의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이 책은 단순히 군사 전략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지혜를 줍니다. 몇 가지 키포인트를 짚어볼게요. 1. 철저한 준비가 승리를 만든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는 전투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했어요. 철저한 정보 수집, 자원 관리, 전략 수립이 핵심이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공부 계획을 세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나 기업이 신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로 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 전에 데이터 분석으로 시청자 취향을 파악하는 건 손자의 개편을 떠올리게 해요. 2.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손자는 싸움 없이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의 승리라고 했죠. 이건 외교, 심리전,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직장 내 갈등을 대화로 풀거나 경쟁사와의 싸움 대신 협력을 모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 사례는 손자의 이 원칙과 닿아있죠. 3.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의 명언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건 경쟁 상대와 내 강점,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비즈니스에서 경쟁사의 전략을 분석하고 내 회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건 이 원칙의 현대적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이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는 건 지피지기에 좋은 사례죠. 4. 유연성과 적응력. 손자는 고정된 전략은 실패를 부른다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꾸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라고 조언했죠. 이건 현대 리더십에서도 엄청 중요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조정한 사례는 손자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줌줌이 팬데믹 동안 급성장한 건 이런 적응력 덕분이죠. 5. 허와 실의 심리전. 손자는 적을 속이는데 허와 실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강한 척 약해 보이거나 약한 척 강해 보이는 전략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마케팅에서도 자주 쓰이는 전략이에요.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비밀에 붙이다가 갑작스럽게 공개해 화제를 모으는 건 손자의 허실 전략과 비슷하죠. 손자병법의 시사점,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책이지만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 전략적 사고의 힘. 손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건 비즈니스, 정치, 심지어 개인 생활에서도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자금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은 손자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해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성공의 열쇠라는 점 공감하시죠? 2. 갈등 해결의 새로운 접근. 손자는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 심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건 현대 사회에서 갈등 관리나 협상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직장 내 팀원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거나 경쟁사와의 싸움 대신 협력을 모색하는 건 손자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과 오라클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창출한 사례가 떠오르네요. 3. 정보의 가치와 데이터의 힘. 손자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오늘날 데이터 중심 세상에서 정보는 핵심 자산이죠. 기업이 빅데이터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거나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세우는 건 손자의 정보전 원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가 사용자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 추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건
손자의 용간 편과 연결되죠. 4. 리더십과 변화에 적응. 손자는 리더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대 리더십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팀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팬데믹 동안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룬 사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며 성장한 건 손자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5. 심리전과 브랜딩. 손자의 허실 전략은 현대 마케팅과 브랜딩에 큰 영감을 줍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기대를 뒤흔드는 캠페인을 통해 주목을 끄는 건 손자의 심리전을 떠올리게 해요. 예를 들어 나이키가 사회적 이슈를 다룬 광고로 논란을 일으키며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는 손자의 전략과 닮았죠. 다른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어떻게 느꼈을까? 손자병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군사 전략가, 경영인, 일반 독자들까지 이 책에서 각기 다른 통찰을 얻었죠. 몇 가지 흥미로운 반응을 공유해 볼게요. 군사 전략가들의 사랑.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나 영국 샌드허스트 군사학교 같은 곳에서 손자병법은 필수 교재로 사용돼요. 군사 전략가들은 손자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원칙이 현대 비대칭 전쟁, 예를 들어 게릴라전이나 사이버전에서 특히 유효하다고 평가해요.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군이 미국을 상대로 손자의 허실, 전략과 기동성을 활용해 승리한 사례는 많은 군사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 군사학자는 손자는 단순히 전술을 넘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준다고 평했어요. 경영인들의 필독서. 손자병법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지휘의 전 CEO 잭 웰치는 손자병법에서 영감을 받아 경쟁 분석과 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일본의 손정혜 회장은 소프트뱅크를 운영하며 손자의 지피지기 원칙을 시장 전략에 적용해 성공을 거뒀어요. 한 경영 컨설턴트는 손자병법은 비즈니스에서 경쟁자를 앞서기 위한 필수 가이드라고 말했어요.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손자의 빠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참고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는 경우가 많죠. 일반 독자들의 반응.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도 손자병법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굴리즈 주요 ODREADS 같은 플랫폼에서 이 책은 평균 4.0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어요. 독자들은 이 책이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조언을 준다고 말해요. 한 독자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다며 감동을 표현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이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우쳐줬다고 했죠. 특히 젊은 독자들은 손자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현대 사회에서 자기 개발의 도구로 삼는다고 해요. 동양과 서양의 다른 시각. 재미있는 점은 동양과 서양 독자들이 손자병법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 독자들은 손자의 철학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 독자는 손자병법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반면 서양 독자들은 손자의 전략을 더 실용적이고 전술적으로 접근해요. 미국의 한 비즈니스 코치는 손자병법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라고 평가했죠. 이런 차이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손자병법의 매력과 지혜를 함께 살펴봤어요. 2500년 전 쓰인 이 책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울림을 준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쟁터에서 시작된 지혜가 비즈니스, 리더십, 심지어 일상 속 갈등 해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은 손자병법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은 이 책의 가르침을 어디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미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